네. 98번 문제. 이 문제도 또 굉장히 여러분한테 굉장히 좋은 문제였던 걸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림 중에서 A점에 단락이 일어났을 경우에 단락 전류가 하는데 빈칸에 답하라. 소수점에 6자리에서 반올림해서 5자리까지 구하라 해서 계통을 쭉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되는 라인을 다 구해 들어가야 되는데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모선동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CT가 있고 그죠? CT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강관 수용된 거죠. 325mm 스퀘어짜리죠? 스퀘어짜리 50m죠. 50m. 이쪽은 8m, 이쪽은 50m. 여기가 그 X1, 그 다음에 그 X2, 그 다음에 X2, X3, 그 다음에 X4, 다 더하는 겁니다. 다 더해서 만든 겁니다. 다 더해서. 그래서 일단은 그 PU법을 쓰는데, PU법. 퍼센트 유니트법이죠. 퍼센트 유니트법인데, 이거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 고장 전류할 때,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의 IN인데, 요거를 말이죠. 아예 퍼센트 유니트로 나눠서 이 100을 없애자는 겁니다. 100을 없애자. 100을 나눈 겁니다. 100을 나눠서 계산하면. 그것이 퍼센트 유니트, 100을 없애버리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인 퍼센트에서 구한 것을 100분으로 나눈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간단하게 100 매번 들어가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라버리고 하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번에, X1은 그 지금 제 맨 처음이 단락 용량이 100메가입니다. 100메가입니다. 100메가인데 그 단락용 100메가인데 퍼센트 임피던스 이거는 아무나 맞출 수 있어요. PU 리액턴스를 따져. 리액턴스를 따지면 얼마냐? 지금 용량 베이스단위 환산하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분에 1000을 줬고 1000kVA에 해서 0.01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냐면 요거죠, 요거. 100분의 1 해갖고. 그래서 1번은 요겁니다. 그래서 0.01 PU법에서 0.01. 그러니까 단위가 100메가니까 100메가에서는 용량, 기준 용량을 1000으로 본 겁니다. 1000으로 본 거니까 선로에서는 0.0이다. 맨 처음에 여기 단위에서는 얼마냐? 0.01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순서대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데 0.01이다. 이것부터 시작하자. 기준 용량을 1000으로 보자. 변압기 용량으로 보자. 이겁니다. 두 번째는 X2는 변압기의 표였죠. 변압기입니다. X2는 변압기다. 변압기인데 변압기는 용량 1000에 기준 용량 1000이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1000에 1000이니까 계산할 게 없습니다. 일단은 변압기가 지금 5.5인데 리액턴스가 5.5니까 그 PU 리액턴스가 뭐냐? 5.5%짜리니까 100으로 난도했으니까 0.055의 PU입니다. 그죠? PU 리액턴스죠. 왜냐면 이제 그 어차피 기준 용량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기준 1000에 1000이니까 0.055에다가 곱하기 기준 1000에 변압기 용량 1000이니까 변함이 없죠. 0.05죠.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4인데 이 4번인데 여기서 뭐냐면 변압기 역류를 0.8로 해서 자 변압기 역류를 0.8로 간주하면 어떻게 되냐? 0.05에다가 곱하기 0.8에서 0.044가 되죠. 44. 이렇게 될 수 있다. 역류를 곱해서 80% 곱해서 5번을 내라. 그래서 5번이 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그 0.044까지 나오죠. PU법으로 해서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는 0.044입니다. 변압기가 0.044. 나중에 다 더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어렵고 나머지는 뭐 다 쉽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3번은 5번까지 가야 되는데 3번은 모선동대입니다. 모선동대인데 모선동대를 여러분 찾아서 가면 모선동대 표 2번인데 표
표 2번인데 모선동대에 가보면 0.015인데 0.001호. 이것이 50Hz니까 리액턴스가 말이죠. 리액턴스가 오메가 1이니까 주파수 비례라는 거죠. 주파수 비례. 오메가 2파이프니까. 그래서 이것이 60Hz로 되었다면 1.2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냐면 1.2배를 해주면 아마 0.018 나오죠. 0.018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얼마냐면 10m짜리입니다. 10m짜리. 10m짜리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8m니까 환산해 줘야 되죠. 환산. 그래서 0.0018 곱하기 10m인데 8이니까 10분의 8 해줘야 되는 거죠. 10분의 8.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10분의 8하면 얼마냐면 0.0001죠? 0.00144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세 번째 겁니다. 0.00144.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거. 3번에 0.00144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말이죠. 그 다음 1000으로 환산했을 때, 1000베이스에 환산했을 때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몇 번이냐면 8번입니다. 8번이고, 여기까지 나오는 거고, 나왔을 때,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지금 이게, 리액턴스가 10V자 성분의 PZ입니다. PZ. 무슨 말이냐면, 용량 환산해주고, 전압의 제곱으로, 전압이 바뀌었으니까. 전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이 여기서 나온 0.00144 값을, 0.00144 값을, 지금 변압기 차측 210이니까 말이죠. 210이니까 이 값에 대해서 0.21의 제곱으로 나눠줍니다. 210V의 제곱. 제곱 나눠서 그게 9번이 돼갖고 10번이 얼마냐면 0.0325가 되죠. 이것이 3번이 되겠습니다. 리액터 세 번째 값이 0.0325가 나오죠. 전압치로 환산해준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강만전선건선 325스퀘어짜리입니다. 325짜리 전선이 이제 1번에 325스퀘어짜리 전선이 얼마나 되냐면 강제관에 있을 때 얼마냐면 0.0013입니다. 0.0013. 그래서 그 케이블이 0.013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말이죠. 0.0013인데, 지금 현재 거기가, 케이블이고, 50m 전송관에 수용하는데, 10m, 지금 50m 전송관인데 0.0013인데, 0013, 강제관으로 가는 거죠. 강제관에 들어갈 때 0.0013. 요거도 50Hz니까 60Hz 하려면, 역시 50분의 60 해야 되죠. 그죠? 50분의 60 해야 되죠. 해서 나온 값이 있어야 되고, 이게 지금 얼마짜리냐면, 지금 여기가 10m당인데 50m니까 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0.0013에 대해서 1.1을 해주고, 1.1을 한 값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곱하기 10분의 50이죠. 50m니까. 하면 얼마냐면 0.0078옴 나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똑같이 이거랑 똑같습니다. 0.0078옴 나누기 0.21의 제곱으로 나눠줘서 얼마 되냐면 0.00435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죠. 네 번째는 이겁니다. 0.00435. 순서를 다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섯 번째가 CT의 리액턴스입니다. CT의 리액턴스가 0.00019입니다. 0.000192입니다. 이것이 CT의 리액턴스인데 이것도 역시 1000베이스 했을 때 나누기 0.21의 제곱으로 나눠주죠. 변압기 차측이니까 나눠줘서 얼마가 되냐면 그죠? 나눠서 어떻게 되냐면 0.0078 되고 0.0435 그 다음에 7번에 0.21 그 다음에 0.00435 앞에 거 435 좀 혼선이 됐는데 얼마나 나오겠죠? 답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거 얼마나 나오겠죠? 그래서 다섯 개를 다 더해서 19번이 나와야 됩니다. 19번. 다섯 개를 다 더해서 19번이 다 더하면 얼마냐면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다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다 더해서 계산을 하면 1번, 2번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5번까지 다 더하면 계산이 얼마냐면 0.26787PU가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된 걸 가지고 넣어서 단락 전류를 계산하죠. 여기까지 본 순서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면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다 구해서 이건 굉장히 통상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 잘 못해서 PU법이라는 것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100으로 나눈 값이니까 별로 이렇게 문제 삼을 게 없고 단지 뭐냐면 지금 그 용량을 기준 용량을 변압기 용량 1000으로 줬었기 때문에 기준 용량 1000으로 통일해서 PU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변압기 2차 측은 전압의 제곱으로 나눠서 1차 측과 2차 측을 통일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연습하시는 걸로 이 문제가 관련도에 이 문제밖에 없고 또 이런 유사 문제가 그 우리 시중에 있는 문제 집에는 한 두세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왕창 해버리려고 여러분이 필기 때도 퍼센트 유닛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거의 퍼센트 유닛은 굉장히 여러분이 좀 당혹해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주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한번 1번과 2번에 초점을 맞추고 3번까지 단상 3사식에서 중성선 전류 역률이 똑같은 경우는 별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역률이 똑같은 경우는 다를 때는 문제가 되지만 이 100V 100V 물론 여기 200V죠. 단상 3사식이니까 2kW에 대해서 역률이 0.8 3kW에 대해서 역률이 0.8 그럼 이제 여기는 뭐 여기는 역률이 똑같은 경우는 전류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따져보니까 IA가 얼마냐면 2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100 곱하기 0.8이죠. 역률 하면 얼마냐면 25A. IB가 3 곱하기 10의 3승에 100 곱하기 0.8에서 37.5A면 이 전류는 역률이 똑같기 때문에 합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이렇게 흐릅니다. 뭐냐면 여기가 37.5A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에 지금 이쪽이 여기 지금 25A니까 25A 이렇게 돌아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전류 뺀 것이 뭐냐면 12.5A가 나간 거죠. 이래지 맞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꼭 중성선의 뉴트럴에는 이 전류의 차이가 흐르게 되지만 이거 부하를 안 쓰고 얘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중성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전류는 이 전류를 합니다. 37.5A. 큰 전류를 해야 되고 실제로 중성선 전류는 얼마로 보느냐? 선 전류는 얼마나 보느냐? 빼서 12.5A를 그 전류치로 보는 거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성선 전류는 이걸 보고 굵기는 이걸로 구하고 해서 구하는데 지난번처럼 지난번처럼 역률이 다르다. 역률이 만약에 0.8이고 0.6좀 다르다 그러면 계산해서 해야 됩니다. 전류를 성분을 나눠서 계산해 줘야죠. 역률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역률이 있다면 전류를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가 단순하게 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번. 똑같은 문제죠. 단자 전압 얼마인가? 전압을 물어봤습니다. 전압을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이쪽엔 300W, 이쪽이 500W입니다. 110V, 220V. 그럼 여기 이제 이거는 말이죠. 여기 저항으로 해서 계산할 수 있죠. 저항으로. 저항이 P분의 V자승이니까 P가 R분의 V자승이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해서 P가 300분의 110의 제곱승 이렇게 할 수 있죠. 저항 계산을 하면 24.2가 되고 40.33 되고 여기 저항은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24.2가 되죠. 그래서 24.2ohm이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저항 비례로 전압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게 단선 났을 때, 자, 단선 됐다는 건 이게 같이 돼서 여기 220V 걸린 거죠. 220일 때, 여기 저항이 40.33이고, 여기 저항이 24.2가 되면, 여기 걸린 잔압은 얼마냐? VA는 얼마냐? A는 R, 그죠? 40.33에다가, 플러스 24.2에다가 분해. 자기 거잖아요. 40.33에 전전압 220V. 계산해서 걸린 전압이 얼마냐면 137.5가 되죠. 나머지 전압돼서 VB는 나머지 전압 200에서 220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82.5가 되죠. 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봐도 쉽게 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이제 A가 있고, 여기 이제 B가 있다고 치면, A와 B가 있다고 치면, 지금 저항과 전압이 비례하는데, 전력이 R의 반비라는 거니까, R분의 V자승이니까, R분의 V자승이니까, 전력과 R이 반비라는 거니까, 만약에 전력이 1대2가 되면, R은 2대1이 되고, 전압도 저항이 비례하잖아요. 전압도 저항이 비례하는 거니까, 2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만약에 전력이 3대5가 되면, 이번에 3대5가 됐죠. 3대5가 되면 저항은 5대3이 되고 전압도 역시 5대3이 되는 겁니다. 요 비율로 나눠주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220V니까 220V를 8로 나누면 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린 전압이 얼마냐? VA가 어떻게 되냐? 220 곱하기 5분의 8입니다. 5분의 8. 5분의 8이 아니고 8분의 5. 이렇게 되죠. 8로 나누면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 비율을 일단 계산하면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계산하면 좀 복잡하고 하죠. 네.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전격전압 6000V짜리인데 용량 5000kVA, 여자 전류가 300일 때 단자 전압 6000V, 그때 단락 전류가 있습니다. 자, 전격전압 6000V, 발전기가 6000V, 다음에 용량이 5000kW. 요거에서 여자 전류가 300A하고 모바 단자 전압죠. 모바 단자 전압이 6000V다. 삼성 단락 전류가 700A. 단락비를 구하라. 단락비가 뭐였죠? 단락비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단락비 K가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 비율이죠. 요거죠.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 비율입니다. 전격 전류에 대한 단락 전류. 그러니까 이제 이 전격 전류에는 단락 전류니까 전격 전류가 얼마냐? 전격 전류가 루산 곱하기 전압 6000분의 용량이 5000이죠. 그래서 얼마냐면 481.13A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격 전류니까 요 비율이죠. 단락 전류에 대해서 단락 전류, 그죠? 단락비라는 거 전격 전류가 481.13이고 단락 전류가 700A입니다. 해서 1.45. 단락비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단락비가 크면 전압 변동률이 작다. 단락비가 크면 효율은 떨어지지만, 그죠? 그래서 단락비가 큰 기계는 치수가 크고, 그래서 이제 수차 발전기와 타빈 발전기 중에서 단락비가 큰 건 어떠냐? 수차 발전기가 당연히 크죠. 단락비가. 극수가 크죠, 그죠? 터빈 발전기. 극수가 작극수가 크고, 그죠? 단락비가 큰 기계는 치수가 크고, 비용도 많이 들죠. 가격은 비싸고, 그죠? 비싸고, 크고, 낮고, 작다, 이렇게 가는 건데, 높다, 낮다, 크다, 작다, 이렇게 간다, 그랬죠? 치수가 크고, 그 다음에 가격은
높고, 높다, 크고, 높고, 가격은 높고, 철소 및 기계손, 철소 손실은 낮고, 안정도가, 단락비가 크다. 안정도가 높죠. 안정도가 좋아지고, 높고, 안정도 높고, 그죠? 안정도가 높고, 전압 변동률은 적고, 효율은 크고, 그죠? 효율은. 굉장히 말이 좀 애매하네요. 좀 여러 가지로. 그죠? 말 자체가. 치수가 크고, 그 다음에 가격은 비싸고, 그 다음에, 철소 및 기계손이 크고, 손실이 많죠. 소율이 작으니까. 기계손이 크고, 그 다음에 안정도가, 단락비가 크다. 안정도가 높고, 전압 변동률이 높고, 크고, 이것도 크고인데,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이 낮고, 효율은 낮다. 그죠? 적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은 좀 낮지만, 적다. 전압 변동률이 낮고, 그죠? 안정도가 높습니다.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효율은 좀 나빠지고, 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그러나 안정도면에서 도움이 되고, 전압 변동률이 작고, 여기서 강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2번에 이제 인입구에 관한죠. 인입구에 추가 접지죠. 추가 접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 접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인입구죠. 인입구에 이제 개폐기가 있고, 퓨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공사를 들어가서 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상황이면, 변압기 2차적인 2종 접지했고, 수도관 접지가 또 3종 접지했습니다. 이게 지금 15A죠. 퓨즈가. 자, 그 다음에 거기가 뭐냐면 100V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접지장이 이제 10Ohm이고, 얘도 10Ohm을 했습니다. 여기 만약에 어떤 사고 나서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이 퓨즈가 떨어져야 되죠. 이게 개폐에 닫힌 상황이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겠는가? 등가 회로를 구하면 10이고 이게 100이면, 이 전류가 얼마냐면 전류가 5A죠. 20분의 100이니까. 그 다음에 20분의 100이니까 5A인데 5A 들어오면 이게 15A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절대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쇼트를 시켜서 하는 걸 이걸 우리가 추가 접지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추가 접지는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서 나오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해라. 그래서 여기 된 수도관 여기 3Ohm이라고 했을 때 철골인 이걸 접지를 했을 때 추가 접지를 했다 이거죠. 그때 단락전류를 증가시켜서 차단기 동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칠학전류 값을 구하라. 그러면 추가 접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20분의 100이 돼서 얼마냐면 5A 되는 거고. 떨어지지 않는 거죠.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추가 접지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접지가 있어서 이렇게 접지된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 등가로 한번 그려보라. 전류가 어떻게 흐르겠는가? 해서 그린 그림이 거기 있는 그림입니다. 뭐냐면 100V에 대해서 추가 접지 3Ohm이 있고 추가 접지 3Ohm짜리가 3Ohm으로 돌게 되는 거죠. 3Ohm으로 쇼트냈으니까 이게 3Ohm으로 돌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10Ohm, 이쪽으로 10Ohm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경우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 전류니까 이게 병렬. 그렇죠? 요 두 개 직렬이니까 20과 3의 병렬이니까 전류가 20 플러스 3분의 20 곱하기 3분의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냐면 38.33A 되죠. 정확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이 정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떨어진다 이거죠. 15A 떨어진다 이거죠. 추가 접지는 반드시 하는 게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인입구 접지. 추가 접지는 2종 접지란이고 수도관이나 철골을 3Ohm 이하로 했을 때 하는 거고
추가 접지선의 굵기는 2.6mm 이상으로 가고, 그죠? 반드시 이종 접지 일환이다. 이렇게 된 거죠. 네.